미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 22일 0시를 기해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갈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주 원인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어떤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을 설치할 예산 50억 달러를 달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이 국경장벽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절대 이제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그 국경 관리 기본 예산인 13억 달러만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팽팽하게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당의 정체성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트럼프로서는 자신의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든 공약인데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계속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업무가 정지가 되면 그 파장이 또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이 지난 주말과 이번 이제 성탄 연휴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극보기로는 이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게다가 미국 예산의 75% 국방이라든지 보건복지처럼 불효불급한 예산은 이미 이제 다 통과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그 종류 중에서 42만 명은 지금 무급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국경 그 관련 이제 출입국 관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예산이 통과 안 됐으니까 무급인 상황이고 그리고 불효불급한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38만 명이 그 무급 휴가를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사태가 길어지면은 문제가 이제 갈수록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새해 초까지 이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해결이 되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일시 예산 정지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또 나름의 이제 속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산안은 그 장악한 하원을 장악하기 이전에 그 의회 상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1월이 되면 더 유리한데 버티자고 하면서 계속 이제 트럼프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럼 좀 오래 갈 가능성이 큰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국경 장벽 예산만 보면은 미국민의 43%가 찬성을 합니다. 민주당 당론은 반대지만 43%라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정치적 타협을 노리든지 아니면 트럼프를 압박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든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행정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57일 동안이나 셧다운 사태가 있었다고요? 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권한 76년부터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합쳐서 이제 50일이 넘은 거고요. 가장 긴 거는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21일간 이제 이런 사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억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9.11 테러를 당한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시절에는 셧다운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기보다도 의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 이런 것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미국 연방 공무원이나 미국 시장의 악영향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는 어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국민이 이제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행정부를 세워놓고 가면 되냐고 의회를
그 책망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지금까지 계속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떤 벼랑 끝 대치를 하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 내년부터 이제 하원을 지배할 그 의회와 어떤 그 배짱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뭐 독주의 상황에 뭐 또 하나의 그 파열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퍼스널리티, 트럼프의 이제 어떤 그 통치 방식이라든지 인격하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그 미국 지금까지 이제 주류 사회 기존 질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저지하려는 미국 의회 특히 이제 민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한데요. 지금 의회의 그 가장 큰 힘인 예산권을 두고 그리고 이제 가장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와 여기가 가장 부딪혀온 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이걸 두고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에 따라서 그 정치적인 그 손상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이런 독주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에 비하면 지난 2년은 차라리 평온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뉴욕타임즈도 그랬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대놓고 악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악당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이제 굉장히 지금 뭐 그 작심하고 그 비난을 한 셈인데요. CNN은 어떤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참모총장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뭐 모든 미국 언론이 이제 트럼프에게 달려들고 트럼프가 여론으로 불리할 것 같은데 이 미디어들 미국의 주류 그 매체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에 반대를 해왔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심지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아주 강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왔고 친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미국 그 매체들은 어떤 특정 정당을 선거 때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반대파들의 트럼프에 대한 그 비난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한 시각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까지 그 트럼프에 불리한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연방 정부의 이번 셧다운 사태가 미국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하면은 그 네.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언제까지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한 사태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미국 연방 준비 금리를 결정하는 이 기구에 대해서 뭐 의장을 바꾸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이제 굉장히 영향을 그 시장에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시한을 정해놓고 새해부터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는데 연방 정부 인사들이 가서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중지되든지 아니면 비극거릴 가능성이 크죠. 이거 자체는 시장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또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라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 좀 짚어봤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